반갑습니다. 호걸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죠? 왜냐하면 해를 넘겼으니까. 해가 밝은 지 벌써 9일째 접어들고 있네요.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좌를 항상 봐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친구들 몇몇 분하고 저희 아랍 쪽에도 몇 분이 제 유튜브 채널을 즐겨찾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구독하기. 그래서 제가 아랍어는 잘 모르겠고 해피 뉴 이어 요 정도 영어로 인사를 해주고 오늘 강좌라기보다는 제가 연말과 새해 들어서 이제 여러가지 막 프로젝트들이 겹치고 해가지고 일이 좀 몰렸어요. 이 포토샵 일뿐만 아니고 뭐 집안일도 있고 방송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리 헬토샵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이렇게 소소한 강좌라기보다는 뭐 실무에 가까운 팁 정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이 아니고 녹화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방송보다는 더 떨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죠. 주택 아이소메트릭인데 워낙 급한 프로젝트라서 수정 없이 한 번에 가기로 해놓고 수정사항이 간단하게 넘어온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수정사항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등이 하나 렌더링 되어 있는데 그놈을 빼달라, 이상하다, 생뚱맞다. 그리고 여기 외부 베란다 쪽의 재질을 좀 따뜻한 목재로 목재 데크로, 물론 실내에 있는 우리 이 마루 재질과 겹치면은 좀 그렇겠죠. 그 두 가지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뻔한 내용이죠. 제가 늘 쓰는 툴과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 수정 작업을 할 건데 정말 포토샵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기초 내용 몇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차이죠. 그쵸? 새로운 공식이, 수학으로 치면은 새로운 공식이 대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식을 어떻게 뒤틀고 꼬아가지고 이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문제에 적용시키는가, 그 창의성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포토샵도 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수학도 사칙 연산 뭐 기타 뭐 2차 함수니 뭐 리미트니 해가지고 모든 그 수학 기본 공식들 가지고 과학적인 추론을 이끌어내잖아요.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얘를 크게 두고 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지고 있네요. 우주까지 나간 우리 개념을 다시 쭉 끌어내려서 지금 제 모니터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튼 제가 유튜브에 기초 강좌랍시고 올려놨던 그런 영상들의 조합으로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 수정 과정을 보시게 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기초 강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 내용과 툴로 어떻게 하면 금방 말했던 이 수정 사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수정을 해나가면 실력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초보분들은 너무 답답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채널들을 활용해서 금방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함이 오늘 간단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혓바닥이 길었네요. 벌써 인사하고 설명하는데 5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제 이 방송 녹화의 목표 중에 하나는 원테이크 쫙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후 편집 과정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거 한 시간 반, 2시간 강좌한 다음에 후 편집하는 것도 너무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테이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등부터 없애고 시작해볼까요? 요 등을 지우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자, 원본이죠.
원본에서 요 등을 요만큼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요만큼을 흰색으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쵸? 자, 지웠는데 흰색이 보기 싫으니까 이제 흰색을 다시 다른 걸로 메우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흰색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툴을 선택해주면 그 선택한 영역을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의 재질들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쵸? 깜짝 같겠죠? 한번 원본에서 컨트롤 J로 잘라내서 옮겨볼까요? V 딱 옮겼을 때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위에 추가로 흰색만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렌더링 이미지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척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각 재질별로 나눠서 밀어넣기를 하죠. 일단 요 하부부터 떼어 볼게요. 벽 재질은 옆에 넓게 많이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제가 잘라 붙여 볼게요. 어디서? 여기서 가져와 볼까요? 컨트롤 J. 그러면 금방 우리 전등의 밑둥은 자연스럽게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음영이 차이가 느껴지죠? 자, 이럴 경우엔 지우개 툴로 끝부분만 살짝만 지워줘도 뭐 더할 나위 없이 퍼펙트하게 들러붙었습니다. 이때 약간의 어둠을 주도록 할게요. -5. 자,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밝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을. 두 번째, 요 창틀 재질을 붙여 넣으면 되겠죠? 뭐 더 볼 거 없이 약간 굵직하게, 요 끝까지 가면 요 그림자 영향을 받겠죠. 그림자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 요 중간 톤까지 이렇게 다 잘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원본에 잘라내서 무브 툴로 슥 이동해보면, 아하, 조금 모자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게 -4 정도 깜짝 같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붙었죠? 자, 이 부분은 다시 당겨와서 또 붙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라스트 툴로 한 번 더 요걸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J. 이래도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걸. 자, 됐죠? 다시 이 부분도 약간 -3 어둡게.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두워졌죠? 자, 요 두 놈을 합쳐 보겠습니다. 합쳐서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 툴로 이만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그라데이션으로 5 정도, 아니면 다시 8 정도, 다시 5 정도 추가.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이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끝 마무리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면을 약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창틀 부분이 이어져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을 지금 뭔가 이렇게 면이 엉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색으로? 밝은색으로 칠해볼까요? 창틀도 딱 살아나고 괜찮네요. 너무 이렇게 밝은 부분은 다시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 툴로 약간 어둡게 해주고. 자, 밑에 요 창틀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요 두께가 두껍게 가다가 좀 얇아지면서 면이 약간 좀 불안정해진 느낌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두께를 똑같이 잡아서 이 색을 콕 찍어서 칠해줍니다. 여기는 뭐 따로 음영을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퀵 마스크 브러쉬 툴로 보자. 끝부분만 살짝 선택해서
어둡게 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아까 창틀 잡은 면과 밑에 벽면과 덩어리 요 세 개를 합쳐서 저 전등을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졌을 때 이런 경우에 저는 레이어를 레드로 해서 부분 수정이라고 적어두면 레이어가 뭐 이쪽에 100개, 200개가 있더라도 어떤 부분을 지웠는지 나중에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수정을 끝냈습니다. 전등은 지웠고, 두 번째 수정, 베란다, 외부 베란다 부분의 재질을 따뜻한 목재 데크로 바꿔달라. 자, 그러면 일단 뭐 수정 내용은 간단하죠. 렌더링에서 다시 재질 넣고 또 렌더링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급하게 해달라는 수정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렌더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알파 채널만 걸었죠.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레드, 그러면 원본에서 이렇게 외부 베란다만 똑 떨어지게 됩니다. 이 놈의 재질만 포토샵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단 따뜻한 목재 재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목재 재질 중에 요거 이제 예식장에서 제가 찍었던 외부 벽 사진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편집을 해서 패턴 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나무 데크 죽이는 거 죽이긴 뭘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강좌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서, 그쵸? 사진을 찍어 와서 이 녀석을 후보종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패턴 지지 않는 하나의 맵으로 만드는 과정도 한번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재 데크를 가져와서 가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90도로 가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제가 전에 배치도 강좌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포토샵 메뉴 중에 뭐 타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번에 타일링 쫙 지도록 하는 그 옵션이 있죠. 근데 저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갖다 붙인다고. 어느 게 더 빠르냐 물으면 저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이고, 왜냐하면 요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 나가시다가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녀석을 복사해서 컨트롤 알트 옆에 갖다 붙이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만 이제 복사해서 붙일 경우에 화면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D 셀렉트를 하고 이동을 시켜보면, 그쵸, 화면 바깥에 나간 건 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녀석을 컨트롤 J 보이시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무브 툴로 이동해서 정교하게 이어붙인 후에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E로 붙여주게 되면 바깥에 나갔던 우리 레이어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J 하나 더 해서 밑으로 딱 복제하면은 이게 이제 포토샵의 타일링 기능이죠. 그런데 타일링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딱 붙이면 이 라인들이 정교하게 딱 붙어가는 게 뭔가 타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을 살짝 어긋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컨트롤 E, 한 번 더 컨트롤 J에서 쭉 내린 후에, 자, 이 녀석도 한 번 더, 아니면 반대로 살짝 올리던가 뒤틀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페이지를 넘어가는 타일링이 우리 소스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 녀석을 여기에 올려 붙이면 됩니다. 뷰에 맞춰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 주고 70%, 왜냐면 이 결무늬하고 봐야 되니까 컨트롤 T로 스케일 조정도 해주고 각도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각도 조정은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각 모서리를 트랜스폼 요 선들이 만나게 하면 되겠죠. 자, 이쪽 벽선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추고, 이쪽 벽선 맞추고 이쪽 벽선 맞추고. 자, 너무 정교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대충이란 말도 좀 그렇지만 적당히, 적당히가 좋겠네요. 적당히 이렇게 각 지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키보드의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확대가 가능하죠. 트랜스폼은 살아있는 채로. 딱 봤을 때, 재질감을 딱 봤을 때 이게 크냐, 재질감이 이 자리에 딱 맞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부 데크 재질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외부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세로로 약간 더 줄여줄까 싶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면은 뷰에 맞춰서 재질이 완성이 됐죠. 자, 다시 투명도를 0으로 맞춰주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잘라놨던 우리가 넣어야 될 재질 부분을 선택을 해놨죠. 이 녀석을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이제는 다들 뭐 신문이 나죠. 선택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 녀석을 선택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야 될 레이어를 콕 잡고 이쪽으로 끌어내려도 씌워지죠. 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정확히 뷰에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자, 여기 재질이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꺾여 나갔죠. 이 부분만 맞춰주면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바깥 부분을 잡고 살짝 돌려주면 딱 맞겠죠. 그쵸. 딱 이렇게 좋습니다. 굿입니다. 자, 저쪽 외부도 있으니까 일단 대충 그냥 당겨서 넣어가지고 이것도 각만 살짝 돌려서 그럴듯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끝 하면은 혼나겠죠. 분명히 또 수정사항이 넘어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 자리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부터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색감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색감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색이 지금 튀는 것 같아가지고 밝기를 약간 밝게 하고 채도를 살짝 빼겠습니다. 나무 재질처럼 보이게. 그리고 밑에 지금 재질이 있는데 투명도를 한번 살짝 줘볼까요? 한 80% 주니까 밑에 재질은 보이지 않고 우리 100%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88%.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본 재질을 어둡게 해주거나 밝게 해주거나 해서 마지막 이 재질을 안 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본 재질은 두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이 레이어 위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겠죠. 보이시죠? 안만 칠해도 이 레이어 위에만 칠해지죠.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이 레이어 마스크를 뭘로?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해서 음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으로 브러쉬 툴이죠. 자, 부드러운 브러쉬로 투명도를 약간 낮춰주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투명도를 약간 더 상태에서 벽과 만나는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살짝 음영을 잡아줌으로써 마치 렌더링 건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더 주고, 밑에 투명도를 더 줘도 되고, 아니면 이 검은색 자체를 약간 옅은 색으로 칠하셔도 되고, 이럴 때는 투명도를 또 올려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명도를 낮춰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너무 진한가 싶으면 살짝 지워주기도 하고. 여기 두 개 딱 만나는 부분이 너무 잘려서 어색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왜냐하면 저기 원본 재질은 밝아가지고 굳이 벽에 색을 많이 안 미쳤는데, 지금 약간 붉은 계통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벽면에도 약간 영향을 받는 걸로 표현을 해볼까요? W 매직봉으로 이쪽 벽면을 대충 쿵쿵쿵 톡톡 찍어서
잡아주겠습니다. 대충 잡아주면 됩니다. 뭐 디테일하게 할 것도 없이 아주 은은하게 색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컨트롤 J 하시면 원본 벽에서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벽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하이라이트 부분에 레드 옐로우 값을 추가하고 미드나이트에도 레드 값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섀도우에도 레드를 좀 더 밀어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레이 마스크를 씌우고 다시 흰색 브러쉬로 칠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칠한 자리만 빨갛게 또 색이 올라오죠. 자, 이걸 활용해서 문들을 낮춰서 살짝 아주 살짝 넣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이 차이가 크죠. 이 녀석을 약간 더 어둡게 어두운 붉은기. 이렇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면이 지저분해졌죠. 이럴 때 여기는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분 수정했고 목재 데크를 베란다에 추가를 했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들이 있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포토샵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일단 간단하게 최대한 수정을 해봤는데 여기 유리창 정도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줘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추가해서 간단합니다.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소프트 라이트 다음에 필터 블루어 가우션 블루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연하게 놓고 지우개 툴로 그 부분을 살짝 날려주면 보이시나요? 저 부분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유리만 살짝 반사해줘도 디테일이 확 살아나죠. 이렇게 굳이 렌더링을 다시 돌리지 않아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렌더링을 재질을 갈아 끼우고 다시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나 포토샵으로 이렇게 작업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나 어느 게 더 빠른지 효율적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토샵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급한 경우에 또는 모델러들이 다른 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또 난입해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엉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정도 되겠네요. 오늘 제가 방송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짧은 강좌나마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소 작업할 때 이렇게 렌더링 걸어주고 또 벽 채널이나 마루 채널이나 걸어가지고 좀 더 깊이감을 주는 디테일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급해가지고 렌더링만 해서 넘겨준 기억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마지막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콘트라스트를 그냥 높여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경에서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렸던 검은색 채워서 그죠? 컬러 닷지로 해가지고 불 켜는 것, 이게 굳이 뭐 야경에서 불 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주경 아이소에도 천장 등이 바닥에 반사되는 느낌을 은은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소에도 바닥에
연하게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타는 느낌이죠. 이렇게 정말 포토샵의 칼라다지는 만능 툴인 것 같아요.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좀 과한 감이 있는데 이렇게 죽여주고, 자, 이렇게 야경에서만 쓰일 줄 알았던 제 그 칼라다지의 팁이 이렇게 주경에서도 어떤 빛을 가미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은색 채워서 칼라다지 하면은 야경에서 불빛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 맞아 해서 야경에만 적용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다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창의력을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죠. 옛날 속담에. 그렇게 제 강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하나를 알려드려도 10개를 터득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빨이 길었네요. 오늘 정말 뿌듯하게 원테이크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